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시장 정리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날이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모두 따뜻한 차 한 잔 먹으면서 같이 한번 내용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요. 일단 뉴욕 증시는 이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이어진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는데, 시장에서 보는 이 개인 소비 지출의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떠한 예상을 하고 있냐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PC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에 9월에 3.7보다 오름세가 조금 둔화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더라도 80불 아래에서 이전보다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근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부분이 보여지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국채 금리의 하락세로 이제 연결이 되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에 페드가 오는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5.8% 반영됐고, 그리고 이제 12월뿐만 아니라 1월이나 그 이후의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내년 5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의 결이 유지만 되더라도 증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갖고 페드 내에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일단 크리스토퍼 윌러 위사가 현재 굉장히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몇 달 후에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었잖아요. 이렇게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처럼 향후에 나올 지표를 보고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애틀란타 연은 총재처럼 인플레 둔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고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다시 지금 당장의 경제 지표는 좋지만 앞으로의 경제 지표도 좋을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보자,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지표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의견이 모두가 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곧 있으면 발표될 PC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이나 임금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괜찮은 결이 나오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게 까고 봐야지 아는 거라. 네, 일단 지금은 좋은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냥 현재 지표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공개된 이 베이지북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이전보다 둔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부담이 큰이 가전이나 가구를 비롯한 내구재 판매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구재가 뭐냐면 3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TV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와 경제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 때문에 판매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동시장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이 정체되거나 완만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어마어마한 화랑은 조금 이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엔 뭐다? 임금 상승의 이 하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내용이죠.
인플레가 꺾이고 있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77.86달러로 플러스 1.9%, 오늘은 좀 올랐네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볼만한 뉴스들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어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AI 챗봇 내놓는다 설명을 드렸었죠. 이에 관련해서 지금 후속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연스럽게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AI 테마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꾸준하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기 위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도를 위해서 차세대 공정 개발실이라는 걸 신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15년 만에 이 조직을 부활을 시켰다라는 건데, 아무튼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모아가지고 더욱더 강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삼성도 투자가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장비 쪽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우주 관련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선두 주자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군용 우주 인터넷 개발에도 착수를 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요즘에 스타링크 얘기해가지고 이제 우주 관련하고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테마가 엮여 들어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MR을 필두로 친환경 발전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한국은 여기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 발전소가 늘어나면 송전기기 호황 다음 배전 얘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엔 전선까지 해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출산은커녕 결혼도 안 한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네, 솔직히 요즘 시대가 결혼 많이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저조차도 굳이? 라는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다. 지금 이 지표는 좀 충격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엔젤이나 신생아 이런 거나 아니면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일단 한국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땅이 큽니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한정된 자원, 한정된 인구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계속 키워가지고 계속 성장을 해온 이런 국가인데, 근데 핵심이 결국에는 그냥 인적 자원이 전부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인적 자원이 앞으로 미래에 줄어든다. 그럼 이제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가 앞으로도 잘 살려면 이거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늦게 이런 부분이 오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옆나라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율이 1점대로 떨어지고 나서 정확하게 21년 이후부터 사람 구하는 게 엄청 힘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나라들의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 수혜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막고 싶다라고 해서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셔갖고 한국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방에서
영상 이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용 좋아서가 아니라 수급까지 같이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거를 참고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계속 61선, 61선, 61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야, 결국에 여기 돌파하려고 시도가 계속되고 있네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냥 편안하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좋겠는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다른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에너빌리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하면은 뭐 친환경 발전부터 시작을 해서 원전까지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뭐 지진 때문에 혹시 문제 생긴 거 아니냐 막 갑자기 이런 내용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애초에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1순위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 확실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막 진도 8, 9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냥 4이기 때문에 물론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원전에게는 뭐별 영향 없이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원전들 끊임없이 이제 검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나중에 해외 수출 같은 거 할 때 꼬투리 잡힐 만한 부분들 우린 이렇게 방어했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 뉴스이다 정도로 지진을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좋은 호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최근에 이 기업들 이제 한쪽 섹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 정부도 이제 발맞춰 움직여달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 이 짤 때 SMR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인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기업 의견으로 필요한 거 얘기해라. 그거 예산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방향이 바뀌려고 한다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는데, 확실한 건 SMR 쪽에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대기업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푸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당장에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방향성은 잘 잡아가지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세트로 이 수소 같은 경우에도 니즈가 커지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 구축하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단가 맞추기도 쉽지 않고 만든다면 보조금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수소 생태계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수소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만큼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한 단어로 이제 딱 말씀드리면 만족스럽다. 나쁠 거 없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위기 괜찮은 상황 속에서 에너빌리티 이 차트랑 수급 보면서 향후 방향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은데 일단 수급부터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제가 영상에서 꾸준하게 뭐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다른 거보다 볼 필요 없다. 그냥 외국인 수급만 보시면 된다. 그런데 어제 음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 빨간색? 근데 빨간색이네. 걱정할 이유가 없겠네. 예, 오늘 바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서 마이너스 크게 나오는 거 아니라면 걱정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제가 계속 21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도 변함없이 이 흐름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핵심 저항 라인 61선 돌파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도 실패했는데 오늘 돌파 시도를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이 마감됐는데 이 위에서 가격이 끝나거나 아니면 내일 시초가 딱 잡혔는데 이 위에서 가격이 만들어져 가지고 잘 버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전처럼 여기서 양봉 하나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 정배열 이후에는 쭉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패턴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단기적인 급등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481선까지 여기를 돌파하는 것보단 시간이야 조금 느리겠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순서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여기 하나 돌파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탄력을 기대해 보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여기 딱 돌파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탈했을 때 이렇게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곤 하고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61선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만 돌파했을 때에는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있죠. 여기 돌파하기 좀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속도가 느리면 여기에서 한번 막고 이렇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최종적인 목표는 481선까지는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는 하나씩 짚어봤는데 이걸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나오는 뉴스? 그냥 괜찮다. 나쁠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라.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땐 외국인만 보시면은 이거는 흔들릴 일 자체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지지라인 넉넉하게 21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61선을 돌파하면은 확연하게 현재 위치보다 탄력이 강해지는 걸 기대해 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속도가 좀 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순식간에 치고 가는 거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11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얘는 되게 빠르게 여기 위에 있는 저항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조금 느리게 이 부분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나오는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건 이 두 가지의 목표는 현재 위치에서 481선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예,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